62세 은행지 점장, 은퇴 후 골프 대신 이 일을 택한 이유는? 은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눈을 뜨는 아침. 친구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 나가고 여유로운 오후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펼쳐드는 모습.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은퇴의 풍경은 늘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릅니다. 막상 은퇴를 해보면 놀고 먹는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못 즐겼던 골프, 여행, 취미생활을 마음껏 하리라 다짐했죠.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골프채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라고 자문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은퇴의 허망함 그리고 공허한 시간. 직장 생활 30년, 늘 빡빡한 일정과 실적 압박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자유가 주어지자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은 좋았어도 시간이 길어지자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골프장에 나가면 재미가 없고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들고 예전 직장 동료들은 각자 생활에 바빠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은퇴 후 고립감이 찾아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은퇴 후 1년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첫 1년 동안 무력감이나 허무함을 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죠. 사례 1전 은행지 점장의 선택, 작은 카페 사장. 주인공은 결국 무언가 일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커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어야겠다는 단순한 이유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나서야 깨달은 건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손님이 없을 땐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져서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례 2 60대 퇴직 후 새벽 배송을 택한 남자.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은행지 점장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61세의 김 씨는 대기업 부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 생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은 여전했죠. 결국 그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물류센터에 가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의외로 만족을 느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땀 흘려번 돈으로 다시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게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58세 여성. 또 다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여성입니다. 교직도 아니었고 전문 강사도 아니었지만 평소 공부를 좋아해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보람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달려올 때 직장에서 느끼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기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일의 진짜 의미. 심리학자들은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회적 연결감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이나 봉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은퇴 후 일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에 이르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2030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보충 차원에서도 이를 지속하는 건 필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주인공인 전 은행지 점장은 말합니다. 처음엔 은퇴하면 놀아야지 했는데 놀아보니 금방 지겹더라고요. 오히려 일할 때가 더 즐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마무리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은퇴하면 쉬어야지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놀기만 하는 인생보다 다시 무언가에 몰입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62세 전 은행지 점장이 골프채 대신 커피 머신을 잡은 이유, 61세 새벽 배송을 시작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58세 여성의 봉사 교사로서의 삶.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퇴를 앞두고 단순히 돈만 계산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203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은 어쩌면 다시 일할 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단순히 체력이나 나이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경제적 필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나오는가. 둘째, 체력적 지속 가능성,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셋째, 심리적 만족감, 이 일을 통해 의미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직업과 수입 구조. 소규모 자영업, 예 카페, 분식집, 소규모 편의점.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은행지 점장 출신 주인공도 카페를 선택했죠. 자영업의 장점은 내가 주인이 되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차리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월 매출은 700만 원, 1,500만 원 선이지만 순이익은 보통 200만, 4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자영업은 생활비 보조 정도로 생각하고 대박을 노리면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플랫폼 노동, 예 새벽 배송, 배달, 대리운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특히 새벽 배송은 체력만 받쳐준다면 월 200만, 3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고 하루를 규칙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합니다. 새벽 23시에 일어나야 하고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나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죠. 전문가들은 60대 중반까지만 추천하며 이후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 예 금융 상담, 강의, 멘토링.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은퇴 전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면 개인 재무 상담이나 투자, 강의, 기업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5세 전직 은행원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월 150만,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장점은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자격증 취득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라는 점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은퇴 후 일을 준비할 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최소 23년 전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퇴 후 갑자기 일을 시작하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내 창업한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미리 경험을 쌓고 작은 규모로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본 관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 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로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올인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온라인 판매, 강의 같은 소규모 부업으로 먼저 경험을 쌓은 뒤 확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은퇴 후 일의 진짜 가치는 돈보다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앞서 사례에서 보셨을 겁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한 60대 은퇴자는 지역 교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인연을 통해 작은 영어학원 강사로 재취업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주의사항. 하지만 은퇴 후 일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차리면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한국 자영업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적더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새벽 배송이나 배달 같은 일은 초반엔 할만해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관절과 허리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력 점검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시작하면 생활 패턴이 바뀌고 가정 내 역할도 달라집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카페 창업 후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가게를 접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며 62세 은행지 점장이 골프 대신 카페를 택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와 연결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많은 은퇴자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의미를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루를 다시 채워갈 수 있을까를 꼭 자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깊고 충만하게 사는 길이 될 테니까요.